자, 이제 맨 마지막 단원, 에너지 준위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스펙트럼이에요. 자, 스펙트럼은 뭐 통합과학에서도 맨 앞에서 우리 이제 흡수 스펙트럼으로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있고 그 원소가 무슨 종류고 그다음에 원소의 질량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빛이 파장에 따라서 분리돼서 나타나는, 파장 길이에 따라 분리돼서 나타나는 색깔의 띠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도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분석은 가능해요. 햇빛과 같이 다양한 파장이 섞인 빛을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로 볼 때 얘가 빛이 나눠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 종류는 연속 스펙트럼, 즉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어느 하나 끊김없이 나타나게 되는 연속적인 색깔의 띠를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주고, 얘는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백색광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방출선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출선은 어떤 특정한 기체를 아주 고온으로 가열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아주 고압의 전기를 줘서 빵 하고 전압을 주게 되면은 여기서 가열된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스펙트럼인데, 얘는 다 까맣고 특정 부분의 색에서만 이렇게 바로 선이 나타나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파장의 빛만 밝은 선으로 띄엄띄엄 나타나요. 만약에 이제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백열등과 같은 백색 광을 똑같은 기체인데 아까 그 기체는 고온 상태로 가열했다면 이거는 그냥 저온 상태의 기체에다가 백색광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슬릿을 통과시켜서 분광을 시켜보면은 아까 그 기체가 방출했던 그 스펙트럼의 E가 빠진 그 부분만 까맣게 빠진 형태로 나머지는 다 백색광에 의한 연속 스펙트럼에서 딱 그 부분만 선이 빠진 형태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에서 그 특정 파장이 검은 선으로 나타나게 돼요. 얘만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쓴 고온의 기체를 X라고 치고 여기서 저온에 쓴 기체도 똑같은 X라는 기체라고 했었을 때 방출선에서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굵기랑 흡수선에서 나타나는 선의 굵기 개수 위치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체는 백색광을 소유줬었을 때 흡수하는 파장이나 이 기체를 가열했었을 때 나오는 방출 파장이나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서 빛의 파장과 에너지는 보라색에서, 여기서는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스펙트럼에서 보라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이제 자색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보라색이니까 여기가 적색광에 해당이 되는데, 어차피 모든 빛은 광속으로 속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 바로 속도에 해당이 되니까 빛은 광속은 상수니까 결국에는 파장 길이가 짧을수록 진동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색광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동수는 작고, 그러니까 광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HF로 정리를 해주니까 진동수가 작아버리면 가진 에너지는 작게 되겠죠. 따라서 적색광은 에너지가 작고 자색광은 에너지가 커요. 파장 길이는 에너지하고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적색 바깥쪽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보라색 바깥쪽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없는 자외선에 해당이 되는데, 자외선은 파장이 더 짧으니까 진동수가 더 클 거예요. 적외선은 파장이 더 기니까 진동수가 더 작고 에너지가 더 작은 빛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다 다르다?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방출선이 다르고 흡수선도 다 달라요. 대신에 같은 원소라고 하면은 방출선과 흡수선은 어떻게 나타난다?
다 같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은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냐면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가능해요. 원래는 이게 개정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22개정 교과서를 쓰잖아요. 15개정의 화학 1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히 배웠어요. 그래서 화학을 하고 나면은 물리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이 없을 정도로 되게 자세히 배웠는데, 근데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화학 단원에는 지금 현재 빠졌고요. 일반 선택 단원에서는 진로 선택 단원이 원자와 물질 세계인가? 거기에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하면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발전을 해와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돌턴의 원자 모형부터, 그 다음에는 톰슨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그 다음이 보어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오비탈 이론이라는 걸로 이렇게 발달을 해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요 보어가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하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준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 내용은 나중에 화학하고도 내용이 겹칩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원자 핵의 존재를 정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는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라고 정의한 사람이 러더퍼드고, 톰슨은 원자 안에는 누가 있다? 전자가 있다. 그리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를 밝힌 사람은 톰슨이에요. 그냥 돌턴은 원자가 있는데 얘는 제일 작고 못 쪼개 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 사람이고, 이렇게 발전을 해와요. 근데 이제 러더퍼드 모형에서 보어 모형은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도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특정 궤도에서만 돌아 라고 정리를 한 게 보어 이론이에요. 러더퍼드 이론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설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떤 새로운 이론을 전자가 특정 궤도,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보어에 해당이 되는데, 러더퍼드 모형은 원자 구조를 태양계 구조를 본다. 그래서 행성 모형, 플라넷 모형이라고 하는데, 태양계 구조를 본떠서 설명을 한 것으로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면서 전기력을 극복을 하고 원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에 뭐가 작용을 하고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고, 전자는 특정 속도 V로 회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통합과학에서 잠깐 했었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에서 어떤 특정 물체가 특정 속도 V 이상으로 만약에 여기서 발사를 하면은 지면으로 낙하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여기를 계속 원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뉴턴의 사고 실험으로 배웠잖아요. 이걸 물론 여기서 제1 우주 속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전자가 어떤 특정 속도 이상의 속도로 돌면은 얘가 이제 원심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에 이겨내고 얘가 계속 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특정 속도보다 느려지면은 원자핵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지 않게 계속 특정한 속도 V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빛을 방출하면 빛도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버리면은 전자가 방출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원자 핵이 방출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은 전자는 빛을 방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전자는 V의 속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될 텐데, 여기서 특정 에너지가 줄어들어 버리면 이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속도가 줄어들면 이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끄는 이 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속도가 안 나오니까 뱅뱅 돌아도 결국에는 원자 핵 안으로 팡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얘가 근데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원자가 안정하게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돌돌돌돌 말리면서 들어간다고 하면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속도가 느려지면은 방출한 에너지도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거에 비례해서 연속적으로 방출해야 되는데 아까 스펙트럼 보다시피 선 스펙트럼이 나왔잖아요. 선 스펙트럼은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쭉 방출을 하면은 어느 하나 빠진 거 없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특정 부분에서만 이렇게 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에너지 방출, 여기서 방출, 여기서 방출, 뭐 여기서 방출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에서만 이렇게 방출을 한다라는 소리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안 나오고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를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러더포드 이론으로는 특히나 여러분들 수소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의 현상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수소는 어차피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단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얘가 방출할 수 있는 방출하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봤더니 특정 선만 몇 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얘가 쭉 들어가면서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수소를 봤었을 때. 그래서 보어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러더퍼드처럼 저렇게 아무 데서나 어떤 특정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자는 원자 내에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궤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 껍질. 네.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율표에서 주기에 해당이 되는 게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채워져 있으면 1주기, 두 번째 껍질에 채워져 있으면 2주기, 세 번째는 3주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 껍질은 7개, 7주기까지 있다고 해서 7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자 껍질은 무한대예요. 무한대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밝혀낸 게 7주기, 7번째 껍질에까지 전자가 채워진 정도까지를 밝혀낸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보어는 어떻게 가정을 하고 원자 모형을 제시했냐면 원자 안에 전자는 어떤 특정한 궤도에서 특정하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원운동도 아니에요. 자, 원운동을 하고 이때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존재를 한대요. 그러니까 전자가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궤도에서 있다라고 하면은 안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방출도 흡수도 없어요. 그런데 전자가 만약에 다른 궤도로 옮겨간다라고 하면 이 궤도와 궤도 사이에서는 바로 뭐가 존재하냐면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에너지 차이만큼 더 에너지가 높은 궤도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더 에너지가 낮은 궤도로 내려오면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더 높은 궤도로 갈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고 더 낮은 궤도로 내려올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는 즉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라고 바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궤도는요 원자 핵에 가까운 궤도부터 보통 이거를 껍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의 궤도 또는 전자의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면은 원자 핵이 있고 우리가 보통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5번 껍질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잖아요. 이 껍질 수는 실제로는 무한대요. 가장 가까운 원자 핵에 가까운 궤도부터 1, 2, 3인 궤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이라고 하고요.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 메인 껍질을 우리는 주, 양자, 수라고 해요.
그래서 양자수라고 하고 이 껍질에만 전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철도에서만 철길 따라 이 기차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전자가 기차라고 하면은 일종의 레일이죠. 그러니까 이 레일과 레일 사이 여기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기를 이제 띠틈이라고 하는데 띠와 띠 사이의 띠틈, 밴드갭이라고 하는 궤도와 궤도 사이에서는 아예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인데 양자화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자 역학할 때 그 양자가 맞거든요.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그 궤도에는 특정한 궤도들은 각기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특정한 궤도에서 존재하는 전자들도 특정한 각기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와 같은 전자들이 각기 다른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1번 껍질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2번 껍질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3번 껍질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껍질마다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어떻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은 껍질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특정돼 있는데 이거는 불연속적이에요. 연속띠가 아니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어떤 특정한 정해진 값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에너지 준위는 각 전자가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예요. 전기적 준위 차이가 전위였었잖아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는 전위라고 했었잖아요. 얘도 이제 그 비슷한 개념이에요. 지표면에서 중력이 제일 크고 지표면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중력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 있는 원자 핵에서부터 받는 전기력이 여기가 제일 크고 멀어질수록 전기력의 크기는 약해진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너지,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면에서 위치 에너지가 0이고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요? 위치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제일 작고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준면이 원자 핵으로부터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커져요.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전자가 각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고요. 바닥 상태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어차피 방금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가 몇 개짜리야? 한 개짜리예요. 전자가 한 개짜리 단전자 원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있었을 때, 보통 우리 일쪽의 원소가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자 배치 볼 때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수소의 전자 배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자가 들어가 있는 이 1번 껍질에 전자가 있었을 때 가장 안정하고요. 이때 상태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바닥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화학 물질들은 에너지를 적게 가질수록 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n이 1일 때가 가장 안정하고 얘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1보다, 그러니까 바깥에 껍질이 있어요.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더 위쪽 껍질로 1번이 아닌 2번, 3번, 4번, 5번 같은 더 위쪽 껍질로 가서 이렇게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 상태를 뭐라고 불러준다? 들뜬 상태다라고 불러주고, 이 들뜬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빨리 에너지를 어떻게 하려고요? 방출해서 안정해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가거나 들뜬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오는 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전자의 전이, 이동을 한 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전자가 다른 궤도로 옮겨가는 것을 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전자가 n번째 궤도에서
n번째 궤도로 전이를 할 때 이게 더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일 수도 있고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 즉 광자의 에너지 E는 두 궤도 사이에 에너지 준위 차이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낮은 준위고 높은 준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둘의 에너지 준위 차이의 절대값이 이게 양의 값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음의 값이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양의 값이면 에너지 방출이고 음의 값이면 에너지 흡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에너지는 우리 HF, 광양자 에너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광양자는 어차피 빛이니까 빛의 속도 C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서 진동수는 빛의 파장분의 광속 C로 정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진동수 F를 람다분의 C로 정의를 해주면 따라서 람다분의 HC가 광양자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면 낮은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껍질에 있다가 더 높은 1번에서 2번 이상으로, 2번에서 3번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고요.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다가 4번 껍질에 있다가 3번이나 2번 또는 1번 껍질로 내려오는 거는 이때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때는 뭐가 됩니까? 에너지를 방출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고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준위 값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준위와 준위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방출하고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에너지만 방출, 흡수할 수 있게 되니까 불연속적이더라도 특정 선만 나오거나 특정 선만 흡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원소의 지문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왜 근데 이 보어의 이론은요, 수소한테만 들어맞아요. 다른 거는 정확하게 들어맞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소는 단전자잖아요.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거라서 얘는 뭐하고 뭐 사이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핵과 전자 사이 딱 요 둘의 상호관계만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해요. 근데 헬륨부터 이제 전자가 하나가 더 많아지는 해가 돼버리면, 전자가 2개 이상이 돼버리면 핵하고 전자뿐만 아니라 전자와 전자 사이의 상호관계까지 우리 고려를 해서 에너지 준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배우는 얘는 단전자인 수소만 딱 들어맞는 거다. 수소가 제외한 나머지는 얘가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 값은 양자수, 그러니까 주양자수라고 하는 거 어느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요. 각 껍질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이 V에 해당이 돼요. 이 V는 전자볼트라고 해서 전자의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에다가 19승 맞나? 네, 기억이 맞을 거예요. 19승 쿨롱 곱하기 1볼트. 네, 이 값이 바로 1전자볼트 2V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1번 껍질에서는 그러면 근데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 전자 핵에서부터 위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인력의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중력 방향이 아니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받는 것처럼 전자기력이 아니라 전자기력의 반대 방향.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무한히 멀어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얼마가 돼버려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하고 핵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니까 나중에 얼마가 되냐면 0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0이 됐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큰 거고 요 바닥에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1번 껍질에서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1번 껍질에서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6 EV. 만약 2번 껍질에서 가지는 전자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4분의 13.6 EV. 그 다음에 3번 껍질에서 가진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9분의 13.6 EV. 예, 요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무조건 전자가 1번 껍질에 있으면은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상태고, 전자가 2번 껍질 이상의 들뜬 상태에서 1번인 바닥 상태 또는 더 낮은 준위로 전이를 할 때 빛이 방출이 되는데 1번보다도 낮은 준위는 없고요. 자,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이 되며 다양한 에너지 준위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파장의 밝은 선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왜냐면은 2번에 있을 때는 1번으로 내려오는 경우밖에 없어요. 다르게 내려올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4번 껍질에 전자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4번에서 3, 4번에서 2, 4번에서 1도 되고, 4에서 3으로 내려왔다 3에서 2, 3에서 1도 되고, 4에서 2로 내려왔다가 2에서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파장이 방출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수가 무한대는 아니죠. 방출될 수 있는 파장의 에너지의 종류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값 자체도 정해져 있어서 나올 수 있는 파장 자체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껍질에 있던 간에 2번 이상의 껍질에서 1번 껍질로 떨어지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는 파장을 방출합니다. 주로 자외선 계열의 파장을 방출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있던 간에 2번 이상의 껍질에서 2번 껍질로 만약에 전자가 전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발머 계열, 가시광선 계열의 파장을 방출을 해요. 그 다음에 3번 껍질 이상에서 3번으로 전자가 전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적외선 계열의 파생 계열의 파장을 방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할게요. 라이먼 계열이 다 자외선, 그 다음에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계열, 파생 계열은 적외선 계열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이게 라이먼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겠어?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내려오는 파장의 빛은 발머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 발머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거는 어디에서? 무한대에서, 팔이 아니야, 무한대인데. 자, 무한대에서 어디로? 2번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보다 어떻게 돼요? 파장이 짧아요. 또한 발머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은 파생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보다는 더 짧아요. 그러니까 발머 계열에서 가장 파장이 짧은 거는 라이먼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거보다는 어떻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먼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거는 발머 중에 제일 짧은 거보다도 어떻게 된다? 짧고, 그 다음에는 발머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거는 파생 중에 제일 짧은 것보다도 더 짧다라고 하는 요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계열값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껍질을 주 양자수를 1, 2, 3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보다 더 큰 에너지 또는 짧은 파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소의 가시광선 영역 스펙트럼을 보면은, 자, 지금 전자가 어디에 있었을 때 3번, 4번 껍질에 있는 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얘가? 현재? 지금 3번 껍질에 전자가 있어. 근데 여기, 지금 6번이, 3, 4, 5, 6에서 2번으로 전이를 할 때, 그러면 3, 4, 5, 6에서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5번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방출할 수 있는 파장의 종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5번에서 어디로 가요? 5에서 1로 떨어지는 거 하나, 5에서 2로 떨어지는 거 둘, 5에서
3, 5에서 4. 하나, 둘, 셋. 4개가 일단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예요? 5에서 그 다음에 4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4에서 1, 4에서 2, 4에서 3. 그래서 총 몇 개? 3개. 그 다음에 4에서 이제 3으로 떨어지면 3에서 1, 3에서 2, 2개. 그 다음에 2번으로 떨어지는 애가 2에서 1로 떨어지니까 하나. 그러니까 4, 3, 2, 1 해서 총 10개의 파장을 방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떨어진다라면은 5번 껍질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방출할 수 있는 총 파장은 5에서 4, 5, 4, 5, 3, 5, 2, 5, 1, 4개. 그 다음에는 4로 떨어져서 4, 1, 4, 2, 4, 3 해서 3개. 그 다음에는 3에서 떨어지면 3, 2, 3, 1, 2개. 2에서 떨어지면 2,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개의 파장을 방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여러분들 또 잘못 하나 알고 있는 게 목적지를 보고서 결정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떨어질 때는 뭐를요? 1번으로 떨어졌으니까 라이먼 계열을 어떻게 돼요? 라이먼 계열을 방출하죠. 근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얘가 1번에서 3번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들뜬 상태로 올라간다라고 해보면은 3번으로 가니까 파신 계열이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안 돼요. 즉 1에서 3으로 올라가려면 3에서 1로 내려오는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이거 갖다 많이 틀리거든요. 라이먼 계열을 흡수를 해주는 거지 3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파신 계열 방출 이렇게 파신 계열 흡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적외선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을 흡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껍질에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껍질과 올라가는 껍질의 주 양자수를 거꾸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의 에너지 값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방출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자 전이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게 보어의 이론은 선생님이 맨 처음에도 설명을 했지만 누구한테만 들어맞는다? 단전자 원자인 수소한테만 들어맞아요. 즉 보어 원자 모형의 한계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최초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각 전자 껍질에서 정해져 있는 에너지, 즉 양자화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제한을 해서 양자 물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는데 문제는 안정한 특정 궤도를 돌 때 빛을 왜 방출하지 않는가, 에너지를 가지고만 있고 왜 방출을 하지 않는가는 설명을 못했고, 전자가 전이할 때나 할 때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때는 뭐 그만큼 과학이 발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수소 이외의 전자가 더 많은 원자의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은 안 맞아요. 수소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보어는 결국에는 전자가 어떤 특정 궤도에서 돌고 있고 그 위치에 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자가 어떤 특정 위치를 넘나들면서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한다.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현대의 원자 모형은 전자 궤도 자체가 어디 있고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대략 전자가 어디쯤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률만 알 수 있어. 전자의 위치가 어딘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라고 결국에는 모른다 라고 설명을 했고, 이거를 오비탈 이론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대략 어느 위치에 어느 방향에 여기쯤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만 할 수 있지, 얘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느 속도로 어느 좌표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비탈 이론, 전자
확률 분포 이론이라고 해요. 이거는 화학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물리에서는 저 내용까지는 다뤄주진 않아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린, 가, 나, 다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O입니다. 나는 지금 까만 선의 특정 선만 나타났으니까 흡수가 아니라 방출선 스펙트럼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원운동을 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해서 원자핵 쪽으로 나선을 그리면서 끌려 들어가면은 원자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또한 전자의 운동 반지름이 감소를 하면서 쭉 말려 들어가게 되면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기체에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선 스펙트럼을 설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이론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고요. 자, 그림은 수소의 원자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냈대요. 빛이 방출되는 전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A하고 B죠. B는 파신 계열, A는 라이몬 계열을 방출을 할 거예요. 전자 전이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에너지 크기는 결국엔 여기서 제일 큰 거는 뭐예요? A. 그죠?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니까 A, B는 방출이고 C는 흡수지만은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이먼 계열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A, C,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 중에 가시광선 영역만을 나타냈대요. D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이니까 에너지 준위가 3번인 준위에서 2번인 준위로 내려올 때, 얘는 4번에서 2번으로 내려올 때, 얘는 5번에서 2번으로 내려올 때, 얘는 여기서 이 중에서 제일 짧으니까 6번에서 2번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파장이 길면 길수록 진동수는 어떻게 되니까? 작게 되니까 이 중에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은 파장이 가장 짧은 A에 해당이 되고요. C가 방출될 때의 양자수는 양자수는 어디에서? 4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변하죠. A부터 D의 빛은 무슨 배열이에요? 가시광선이니까 발머 계열로 분류가 됩니다. 자,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린 가부터라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파장과 함께 나타냈고요. 나는 수소기체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으로 람다 1부터 람다 4는 나에서 밝은 선의 파장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적색이고 지금 왼쪽으로 갈수록 자색에 해당이 되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파장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럼 파장 길이가 짧아지면은 결국엔 뭐가 되는 겁니까? 진동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나하고 라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이 방출된 스펙트럼은 뭐냐? 그럼 나하고 라 중에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나하고 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파장이 나온 거를 비교를 해주면 파장이 짧아야지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더 크고 진동수가 더 커야지 어떻게 됩니까? 더 에너지가 큰 빛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흑백이라 잘 안 보이네. 그림이 보면은 여기에 람다 1보다 더 파장이 짧은 빛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라가 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큰 빛에 해당이 되겠죠. 왜? 빛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주니까? H, F.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나는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지금 나는 까만 데서 특정 선만 나왔으니까 방출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다는 연속 스펙트럼에서 특정 선만 까맣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백열 등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관찰해주면 예,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하게 할 테니까 따라서 가에 해당이 될 거고 라를 만드는 원소의 전자 에너지 준위는 그죠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죠 방출선이. 그러면 가를 만드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를 만드는 기체는 예, 저온의 방정관에다 비출 때 나타난 스펙트럼은 뭐예요? 흡수선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겠죠. 예. 예, 흡수선 스펙트럼에 해당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누구하고 예, 나하고 뭐하고는 똑같아야 돼요. 예, 선의 위치하고 개수는 똑같은데 연속 스펙트럼에서 딱 저 부분만 빠져버리면 될 테니까 바로 누가 해당됩니까? 여기서 예, 다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빈출 선택지로 완벽 정리해서 답은 X55X예요. X55X. 자, 파장이 람다 1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이 보라색 쪽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짧아지는 파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만드는 기체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한다라고 해서 더 많은 에너지, 더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모든 에너지는 여러분들 뭐가 되어 있어요? 전자 껍질에서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값만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도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하고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 다 정해져 있다. 딱 그 값만 방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2번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보자. 그림 가는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의 준위를 나타낸 것으로 A부터 D는 전자의 전위를 나타낸대요. 그림 나는 수소 원자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S는 가시광선 스펙트럼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길대요. 그러니까 발모 계열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거는 어디에서? 3번에서 2번으로 예, 이렇게 내려올 때 방출하는 파장이 가장 길죠. 발모 계열 중에는. 자, 그럼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이 되니까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이먼 계열로 구분해서 쓰세요. 라이먼 계열은 뭐예요? 자외선이 나오는 거고 자외선은 어디 있던 간에 1번 껍질로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A하고 D가 예,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발모 계열은 가시광선 계열로 2번 주양자수로 예, 이동 전자가 전이할 때니까 C고 파신 계열은 적외선이니까 3번 껍질로 예,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예, 파장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그럼 진동수가 크고 파장의 빛은 짧아지게 되겠죠. 가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여기서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여기서 어디예요? A죠. 그죠? 여기서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얘는 클수록 에너지는 가장 B에서 그럼 B가 어떻게 돼요? 가장 작죠. 적외선이 가장 어떻게 되니까 예, 진동수가 가장 크니까 가장 작고 파장 길이가 가장 기니까 그죠? 가장 작다. 가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하고 C하고 비교를 해보면 A는 라이먼 계열인 자외선이고 C는 발모 계열인 가시광선이니까 A가 C보다 파장 길이가 훨씬 더 짧죠. 따라서 빛의 파장은 A가 C에서보다 짧다. 가에서 제시된 전위 A부터 D 중에서 나의 S를 방출하는 전위는 예, 발모 계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되니까 파장이 긴 거니까 여기서 어디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3번에서 2번으로 전자가 내려올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C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가에서 전자 궤도의 양자수가 4번 껍질에서 2번. 그럼 가장 긴 게 얘가 아까 선생님이 3번 껍질에서 2번으로 내려올 때. 그러면은 두 번째로 긴 파장이 어디예요? 가시광선 중에서 4번에서 어디로? 2번으로 전자가 내려올 때 방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R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답은 55XX5입니다. 네, 55XX5. 자, 나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거는 가시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라이먼 계열이 아니라 무슨 계열이에요? 전부 다 발모 계열에 해당이 되고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는 P를 흡수할 수 있다.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는 P를 흡수할 수 있다. P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3에서 2, 4에서 2, 5에서 6에서 2잖아요. 그쵸? 그럼 P는 N에서 6에서 2번 껍질로 내려오는 건데, 바닥 상태에 있는 수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전자가. 무조건 1번 껍질에 있을 경우가 바닥 상태니까 얘는 2번에 있는 애 6에서 2로 가니까 2에서 6으로 가기 위해서는 흡수가 가능하겠죠. 근데 1번 껍질에 있는 애는 저 에너지를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딱 2번에 있는 애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디로 전이하는 거예요? 6번의 껍질로 올라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내신면접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스펙트럼 문제. 자, 그린 가나 다는 분광기로 관찰한 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나하고 다는 방출선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햇빛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은 연속이니까 가처럼 나올 거고, 나와 다는 지금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다 다르죠. 따라서 서로 다른 원소에서 나온 빛의 스펙트럼이고, 나하고 다를 분석을 하면, 그렇죠, 원소마다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이 나오니까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고, 자, 다음 2번. 그림은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을 파장하고 함께 나타냈대요. 백열등에서 나온 빛은 저온의 헬륨 기체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거는 흡수선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방출선에 해당이 되니까 헬륨을 뭐 방전관에 넣고서 고압을 가해주던지 아니면 아주 뜨겁게 가열을 했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방출선이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자, 파장이 얘보다 길다란 말이에요. 근데 빛의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빛의 속도니까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작은데 광자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으로 결정이 되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커서 에너지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헬륨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그렇죠,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이라는 거는 양자화되어 있다. 에너지 값이 준위별로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린 가와 나는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실험을 나타냈대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거니까 방출선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흡수선 스펙트럼을 보는 거죠. 가의 스크린에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나에서는 저온의 기체를 치우면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그냥 뭐가 나옵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될 거고, 스크린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에서 가의 방출선과 나의 흡수선은 서로 같은 파장이죠. 왜? 서로 뭐예요? 같은 종류의 기체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양자화되는 에너지 값이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종류는 서로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네온등과 나트륨등에서 나오는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나타냈는데, 람다1하고 람다2는 각각 나트륨 스펙트럼과 네온 스펙트럼에서 관찰된 빛의 파장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쪽이 적색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람다2가 람다1보다 파장의 길이가 더 길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온 등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불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죠. 람다2가 람다1보다 길죠. 이쪽이 적색이잖아요. 색깔로 여러분들 보면 여기는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적색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자색이니까 가시광선에서 적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죠. 파장이 람다1인 광자의 에너지가 람다2인 광자의 에너지보다 더 큽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진동수가 크니까 에너지가 더 크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5번.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전자가 안정적으로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을 때는 빛을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고요.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그렇죠, 전자의 에너지가 크죠. 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42분인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전자는 확률적으로 분포하며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영역을 전자구름이라고 한다. 이거는 보어의 이론이 아니라 오비탈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의 이론이 아니라 오비탈 이론에 해당이 되니까 쟤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원자 핵과 양자수가 1, 2, 3, 4인 전자 궤도를 나타냈대요. 궤도 운동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잃거나 얻지도 않죠. 궤도 안에서 있을 때는 에너지의 흡수도 방출도 없는 상태예요. 예, 이렇게. 그리고 궤도에 있을 때 정해진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전자 에너지는 양자화가 되어 있고, 예,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전자가 전이를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빛을 흡수하는 게 맞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7, 8.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냈대요. 양자수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냈는데, 높은 전자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1보다 2보단 3가 높죠. 전자가 바닥 상태에 1번 껍질에 있었을 때 가장 안정합니다. 1인 궤도에 있던 전자가 흡수한 광자 에너지가 E2-1이면 결국에는 E2-1이면 요 에너지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2번 껍질로 전이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쵸?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자, 다음에 8번. 전자가 N이 3인 궤도에서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그러면 3에서 2로 가면 결국에는 이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E3-E2만큼이 방출이 되고, 이게 HF인데 여러분들 빛의 속도 C는 람다 F에 해당이 되니까 F는 어떻게 돼요? 람다분의 C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결국에 뭐라고 써줄 수 있어요? 람다분의 HC라고 써줄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요 파장끼리 람다의 기준에서 정리를 해주면 E3-E2분의 HC 해주면 바로 이게 파장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고온의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 중 라이먼 계열이면 자외선이죠.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N이 2 이상의 껍질에서 어디로 떨어질 때 1번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파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3에서 3 이상인 궤도에서 2로 궤도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이다. 그쵸? 그리고 다 자외선에 해당이 되고요. 네, 여기서 여기 1로 갈수록, 즉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C의 파장이 가장 길고 이쪽으로 갈수록 짧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맞죠? 자, 2가 아니라 1. N이 1. 2로 가면 발머 계열이죠. 즉 뭐예요? 가시광선을 방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는 가의 전위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나타냈대요. 자, 여기서 방출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방출되는 거는 A가 방출되고 C가 방출이 됩니다. 그죠?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N은 4에서 N은 2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N은 3에서 N은 2로 방출이 돼요. 그럼 여기서 가장 긴 파장이 얘가 C, 그 다음에 3에서 2니까 얘가 4에서 2, 얘가 A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4에서 E2를 빼준 거니까 맞고요. C에서 전자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옮겨진다. 바닥 상태로 가는 거는 아니에요. 바닥 상태로 가려면 N은 1인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파장이 람다 2인 N은 C에서 방출되는 거죠. B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 전이 A, B, C를 나타냈대요. A, B,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 A, 람다 B, 람다 C이고 진동수는 F, A, B, C래요.
자,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다 발모 계열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FA, 그 다음에 FB, FC 순이고 파장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람다 A보다는 람다 B가 크고 그 다음에 람다 C가 제일 클 거예요. 곱은 다 같겠죠. 왜? 그게 빛의 속도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람다 A보다 람다 B가 더 작아요. 자, 그 다음에 FA는 FB 더하기 FC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FA는 FB 더하기 FC다. FA는 FB 더하기 FC다. 아, 아니구나. 이거 더 크다. 이게 왜 그러냐면, FA가, 그러니까 진동수가 요거 더하기 이거라고 하면은 맞는데, 얘잖아요.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해준 거면은 얘보다는 더 크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에너지 EA는 EB 더하기 EC에 해당이 될 텐데, 얘는 람다 FA고, 얘는 람다 FB고, FA는 B에서 C를 뺀 거에다가,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요거에다가 이 값을 더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람다 A는 EB 더하기 EA. 이게 좀 애매하다.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 값은 여기서 만약에 이 C를 더해주면 요거를 더해준 거랑 같은 거나 이거 아니면은 얘를 더해준 거랑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진동수가 여기 전체의 진동수는 여기 진동수에다가 요 진동수를 더해주던지 아니면은 요 진동수에다가 요 진동수를 더해준 것 같지만 이거를 더해줘 버리면 실제로는 얘가 더 훨씬 더 커버리죠. 에너지 값이. 그러니까 얘가 더 크지 같을 수가 없네요. 이거 낚일 뻔했네. 자, 나에서 기억은 C에서 방출이 된 빛이다. 여기서 지금 파장이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하나, 둘, 3개 나왔는데 파장이 가장 기니까 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죠. 에너지가 제일 작으면은 파장이 제일 길고 에너지가 제일 작은 C에서 방출된 게 맞네요. 네, 따라서 2번.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린 가부터 다는 분광기로 관찰한 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얘는 방출선이고 얘는 흡수선이고 이 녀석도 방출선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얘는 연속 스펙트럼 먹고 다 선 스펙트럼이죠.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는 다에서 나타난 빛의 파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정확하게는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분광기로 관찰한 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냈고 가는 고온의 수소인데 수소가 아니면 나머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어는 수소만 설명이 가능해요. 즉 다전자 원자잖아요. 이건 수소랑은 다른 걸로 보니까 다른 원소고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은 보어의 원자설로는 설명이 안 돼요. 따라서 나머지 수소만 설명이 가능하고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가로부터 수소 원자 에너지 주니까 그렇죠.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보어의 스펙트럼은 딱 수소만 적용이 돼요.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나는 현재의 오비탈 이론, 전자 확률 분포 이론을 나타내 줍니다. 가에서 궤도를 도는 전자는 빛을 방출을 안 하죠. 궤도를 넘나드는 경우에만 방출하던가 흡수하던가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나에서 전자 에너지 준위는 어차피 얘도 불연속적이에요. 왜? 얘 외에도 스펙트럼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에서 점들의 분포를 전자 구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전자 확률 분포 오비탈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학에서는 안 배워요. 나중에 진로 선택 과목 하면 거기서는 배웁니다. 자, 실력업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 전위 A, B, C를 나타냈대요. 자, A는 3에서 2, 그 다음에 B는 3에서 1,
C는 4에서 2로 내려왔죠, 지금? 자,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이 3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바닥 상태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 3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은 n이 3인 궤도로 전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3와 이 1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해야 돼요. 이 3 마이너스 이 1만큼, 즉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지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이 에너지를 흡수했다라고 해서 저기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위 사이의 차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방출되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C가 A보다 더 크다. 자, A는 3에서 2고 C는 4에서 2니까 전체 에너지는 당연히 어디가 더 큽니까? C가 더 크죠. 그죠? 네. B는 어디로? 1번 껍질로 내려왔으니까 라이먼 계열 자외선의 빛을 방출을 하게 해주게 되겠죠? 이거 답은 5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표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궤도 양자수의 변화와 방출 또는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를 나타냈대요. 자, 얘는 4에서 2로 가는 게 1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발머 계열이고, 그 다음에는 F4는 2에서 1로 가니까 라이먼 계열이에요. 이거는 자외선이고, 이거는 가시광선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자외선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니까 진동수가 F4가 F1보다 더 클 수밖에는 없겠죠. 그죠? 자, 여기서 에너지는 그럼 실제로 누가 제일 크냐면은 얘가 제일 크죠. 3에서 1로 가니까 일단 자외선 둘 중에 얘가 더 크니까 F2가 진동수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F1이 되고, 둘 중에는 4에서 2가 더 크니까 F4구나. 그 다음에 F1이 F3보다는 더 큰 이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요 앞에까지가 뭐예요? 라이먼 계열, 요 뒤가 발머 계열. 자, 4에서 3으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광자 에너지는, 그럼 4에서 3으로 가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 에너지 HF1은 E4-E2예요. 그 다음에 3 그러면은 얘가 E4-E2고 3으로 가야 되니까 E3에서 3으로 가야 되겠네. 전이에서 2에서 3. 자, 그러면은 4에서 3으로 궤도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 에너지는 F3. F3는 지금 방출 또는 흡수하는 에너지니까 HF2는 E3-E2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에서 3으로 간다면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해줘야죠? 빼줘 보세요. 그러면 HF1-F2는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리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얘하고 소거가 돼버리니까 E4-E3 4에서 3으로 전이할 때 F1에서 얘 F 뭐야? 3이구나. 예. 그럼 맞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N인 3호에 있는 궤도에 있는 전자는 진동수가 F3인 빛을 흡수를 하면 N2로 전이를 한다가 아니라 3에 있는 전자가 2로 내려올 때 F3인 빛을 방출하는 거고, N2에 있던 전자가 N3로 가려면 진동수가 F3인 빛을 흡수를 해줘야 되겠죠. 저거는 내려오는 거니까 방출을 한다라고 해야지 흡수를 해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린 가는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가 1에서 4인 에너지 준위를 나는 가의 양자수 범위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될 수 있는 모든 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자, 그럼 일단 1번 껍질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N은 4에서 1, 그 다음에 N은 3에서 1, N이 2에서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로 가는 거는 N이 4에서 2, N이 3에서 2, 그 다음에 3으로 가는 경우에 N은 4에서 3.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거는 얘죠. 에너지가 가장 큰 거니까 얘가 F.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누구예요? 얘죠. 얘가 E, 얘가 D. 순서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차이가. 그러면은 C,
B,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에서 라이먼 계열은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C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1로 가는 거니까 라이먼 계열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거죠. 나에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F가 가장 큰 게 아니라 가장 작습니다. 왜요? 얘가 가장 파장이 기니까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겠죠. 답은 1번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와 전자 전이 A, B, C를 나타냈대요. 자, 여기서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에서 2로 갔어요. N은 1에서 2로 들뜬 상태로 에너지가 올라간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N은 3에서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N은 2로 내려왔죠. 발모 계열. C는 N은 3에서 1로 내려왔어요. 라이먼 계열을 방출을 하겠죠. 자외선을. 자, 그럼 파장 길이를 보면 에너지가 제일 큰 게 여기서 C. 그 다음에는 1에서 2로 갔으니까 거꾸로 2에서 1로 내려갈 때 방출해주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올라간 거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자외선을 방출하니까, 따라서 이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거는 C고, 그 다음에는 A고, 그 다음에는 B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진동수는 FC, FA, F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파장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람다 C, 람다 C가 가장 짧죠. 람다 C, 그 다음에는 람다 A, 그 다음에 람다 B. 순서대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BAC, BAC 맞죠? B에서는 3에서 2로 갔으니까 가시광선이 방출이 되고요. 여러분들, 진동수는 합이 가능한데 파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은 A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치면 이 B 빛의 진동수와 A 빛의 진동수의 합은 C의 진동수의 합하고 같아요. 근데 파장은 달라요. 파장은 역수기 때문에 진동수의 합은 같지만 파장이 합이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이거는 성립이 안 해요. 맞아서 얘가 FA고 얘가 FB면 FA 더하기 FB는 FA 더하기 FB는 FC가 된다는 맞거든요. 근데 파장의 합은 성립을 안 해요. 진동수의 합은 성립을 하더라도.